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저자 에릭 와이너가 선택한 소크라테스와 간디, 공자, 니체, 시몬드 보부아르 등 14명의 철학자들의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데요. 1부는 새벽, 2부는 정오, 3부는 황혼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마치 인생을 구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새벽. 삶을 풍성히 즐기고 타인과 소통하며 관계하는 정오. 그리고 황혼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이야기합니다. 저와 함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 천천히 몸을 실어보세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열차.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진부한 말이지만 사실 좋은 표현이다. 우리의 생각은 화물열차의 화물칸처럼 하나하나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은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썬디 아이스크림에 관한 것이든 핵융합에 관한 것이든 모든 생각은 이전 생각에 끌려가고 다음 생각을 끌어당긴다. 감정도 열차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주기적으로 한바탕 찾아오는 나의 우울은 난데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그 근원을 잘 살펴보면 숨은 원인을 찾게 된다. 나의 슬픔은 바로 앞에 생각이나 감정의 원인이 있고 이 생각이나 감정은 그 이전의 것에, 그 이전의 것은 1982년에 어머니가 한 말에 원인이 있다. 생각이 그렇듯이 감정도 결코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열차처럼 앞에서 감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늘 존재한다.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주문하고 내 생각의 열차는 속도를 낮춘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비된 것은 아니다. 행복도 슬픔도 그 사이에 있는 방대한 스펙트럼도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좋은 의미에서 텅 비어 있다. 거칠게 우당탕거리는 암트랙과는 달리 부드럽게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마음이 차분해진 나는 커피를 음미한다.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무게도 적당한 머그컵이 내 손안에 머무는 느낌까지 감상한다. 나의 불안은 휴가를 떠난다. 빨간색 지붕과 파란색 이오니아 해가 미끄러지는 듯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치 내가 아니라 지붕과 바다가 움직이는 것 같다. 창문 밖을 응시하지만 딱히 뭔가를 쳐다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나는 궁금하다. 짧은 두 마디 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철학의 씨앗이 그 이상이 담겨 있다. 모든 위대한 발견과 돌파구는 이 두 마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궁금하다. 아주 드물게 운이 좋으면 평생 한두 번 정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장, 의미가 너무 깊어서 사람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문장을 만나게 된다. 나는 제이컵 리들만의 철학의 마음이라는 작고 이상한 책에서 그런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이상한 책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나는 철학의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에 오로지 머리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질문을 경험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머릿속으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혼란스러웠다. 질문을 어떻게 경험하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몇 주 후 나는 이 심오하고 당혹스러운 문장을 쓴 사람과 마주 앉았다. 제이컵 리들먼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철학 교수다. 노아가 그의 걸음 속도를 늦추었다. 목소리가 가늘어졌고 피부는 크레이프지처럼 얇아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민첩하다. 제이컵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며 다른 대부분의 철학 교수와는 달리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 질문이나 경험 같은 단어들. 하지만 제이컵이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우리는 오클랜드 힐스가 내려다 보이는 제이컵의 마당에 앉아 얼그레이 티와 레몬 넣은 물을 홀짝거리고 있다.
제이컵에게 대놓고 묻는다. 당신 제정신 맞아요? 사람들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가끔은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질문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라도 그러진 않는다고요. 제이컵은 아무 말이 없다. 아주 오랫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는 그가 깜빡 잠이 든 건 아닌지 걱정한다. 마침내 제이컵이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한다.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렇겠지. 불가해하고 불가피한 소크라테스. 철학의 수호 성인, 질문의 왕.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발명하진 않았지만 질문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질문이 끌어내는 대답을 바꾸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 덕분에 전과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지라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는 알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앉혀놓은 대좌가 너무나도 높아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는 것은 티끌뿐이다. 관념, 그것도 아주 애매한 관념만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티끌이 아니었다. 관념이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었다. 숨을 쉬고 걷고 똥을 싸고 섹스를 하고 코를 후비고 와인을 마시고 농담을 하는 사람. 못생긴 남자이기도 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아테네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였다. 코가 납작하고 넙대대하다. 입술은 크고 두꺼웠으며 뱃살이 두툼했다. 소크라테스는 대머리였다. 개처럼 눈이 옆으로 쭉 찢어져서 주변 시야가 아주 좋았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아테네인보다 아는 게 더 많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더 많은 것을 봤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소크라테스는 잘 먹지 않았고 목욕도 자주 하지 않았으며 매일 똑같은 추리한 옷만 걸치고 다녔다. 어디든 맨발로 걸어갔는데 그건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고 뒤뚱거리는 걸음과 으스대는 걸음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며칠 동안이나 자지 않을 수 있었고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머릿속에서 여러 목소리, 아니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소리를 다이몬이라고 불렀다. 신을 섬기지 않고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소리로 그 목소리가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내가 하려는 일을 막아세웠지 무슨 일을 하라고 권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기이한 외모와 독특한 성격은 그를 다른 세상 사람처럼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다른 행성 같은 외부에서 인류의 위대한 대화에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말한다. 나는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철학자들은 거의 외계인에 가까운 이질성이 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조차도 자신을 부적응자로 여겼다. 견유학파의 창시자인 디오게네스는 괴짜 중에 괴짜였다. 그는 커다란 통 안에서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위를 했으며 고대 아테네의 선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자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질성은 철학자의 타당한 특성이다. 철학은 결국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보트를 뒤흔드는 것이다. 선장은 보통 자기 보트를 뒤흔들지 않는다.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자는 아니다. 철학자는 열외자다. 외계인이다. 소크라테스는 미친 지혜를 실천했다. 티베트 불교와 기독교 같은 이질적인 전통에서도 나타나는 이 미친 지혜는 지혜로 향하는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전제를 따른다. 제그로 가려면 먼저 지그로 가야 한다. 미친 지혜는 사람들을 뒤흔들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사회 규범을 내던지고 배척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요법의 원조다. 충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미친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롭기보단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소크라테스는 집 나르는 노새와 대장장이, 구두수성공, 무도장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력이 빠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말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시간을 들여 소크라테스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이 헛소리가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거의 신의 말에 가깝다. 프랑스 사상가 모리스 리즐링은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든다. 인생은 참 만만치 않다는 걸 매 순간 깨달으며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용기와 위로가 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철학자들의 조언을 받는 건 어떨까요? 그들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친근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오디오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